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매치드 필터가 SNL 관점에서 옵티말이라고 했고요. 매치드 필터 우리가 SNR 관점에서 옵티말인 시그널에 동일한 형태의 리시버를 갖다가 우리가 코릴레이션 리시버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매치드 필터의 아웃풋 형태가 결국엔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TB 지점에서 딱 샘플링을 딱 해주면 매치드 필터 해주면 컨볼루션 해주고 매치드 필터 거친 다음에 샘플링을 딱 해준 결과가 결국엔 어떻게 주어졌어요? 결국엔 코릴레이션 오퍼레이션하고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S1T를 갖다가 S1T의 매치드 필터를 통과시키면 S1의 T의 제곱의 인테그레이션을 주어졌죠. 기억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치드 필터의 결과는 매치드 필터를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코릴레이션하고 똑같아요. 코릴레이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TB-T 요게 지금 이제 RT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ST라는 시그널의 매치드 필터죠. 요게 매치드 필터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샘플링을 땅 해준다 라고 하면 샘플링을 T 콜 라지 TB 인 지점에서 샘플링을 해줘서 그것을 우리가 수신 시그널 R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R은 결국에 수식으로 써주면 R은 뭐예요? RT에다가 컨볼루션 S의 TB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요. 그 나온 결과를 컨볼루션 결과 나온 결과에서 T 값에 라지 TB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수식이에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얘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R 타우에 그 다음에 S의 TB에 마이너스에 T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되죠?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타우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반전해준 다음 T만큼 이동시킨 게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를 넣어주는 컨볼루션의 정리였어요. 그죠? 공식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주는 거죠? 여기 T 값에다가 TB 값을 딱 넣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요 컨볼루션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값 집어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T 값에다가 실제로 TB를 딱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을 우리가 T에다가 딱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딱 넣어주는 순간 TB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타우는 정리돼서 얘는 뭐가 되죠? R 타우가 어차피 S 타우가 어차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가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TB까지만 가지니까 얘는 0에서부터 TB까지만 적분해주면 될 거고요. R 타우, S 타우가 될 거예요. 얘가 D 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R 타우라는 값하고 매치드 필터의 원래 시그널 그 시그널하고의 코릴레이션으로 오퍼레이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코릴레이션을 0에서부터 TB까지 해준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하고 결국엔 매치드 필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랑 동일하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퀴밸런트한데 우리가 RT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얘를 ST를 곱해준 다음에 우리가 매치드 필터에서 사용하는 입력 시그널을 곱해준 다음에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분해주는 오퍼레이션을 거치고 나면 그때 어디까지 적분해주느냐? 적분해주는 TB까지. 이건 사실 뭐 T 값을 라지 TB 값이 딱 적분을 해주면 나오는 R의 값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회로를 매치드 필터로 구성하나 요렇게 요걸 우리가 코릴레이션 디텍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릴레이션 리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우리가 코릴레이션 리시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런 형태로 구성을 하나 동일한 걸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우리가 매치드 필터 대신에 이렇게 코릴레이션 디텍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요 지금 코릴레이션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터를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적분기하고 고변산만 있으면 돼요. 신호의 고변산과 적분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형태로 구성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테그레이터를 구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매치드 필터 형태에서 샘플링을 딱 해주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회로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매치드 필터하고 코릴레이션 오퍼레이션 해주는 시스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언제, 중요한 거는 언제, 요 사이에서 값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t가 tb일 때 값의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동일한 게 아니라 언제 동일한 거예요? t가 스몰 t가 라지 tb 값일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죠? 요거랑 요거 빼고 나면 동일하지 않죠, 당연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요 tb 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동일한 거죠, 두 개가. 여기에 딱 들어가야지 이 수식이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걸 주의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봤었던 NRG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폴라 NRG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인테그레이드 된 덤프 방식이 어떻게 되죠? 인테그레이드 된 덤프 방식은 그냥 우리가 이런 신호 안 곱하고 그냥 인테그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TB 값일 때 그 값을 딱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TB까지 값을 0에서부터 TB까지 인테그레이션 한 값을 딱 추출하는 게 인테그레이드 된 덤프 방식이었죠. 근데 NRG에서는 그게 되게 좋았잖아요. SNR 되게 잘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A만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냥 쌓아주니까 노이즈는 다 없어지고 디자이드 시그널 다 쌓여서 좋은 SNR 만들더라 확인했었죠. 근데 그게 최적인지 증명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방식이 NRG 방식에선 최적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ST가 결국엔 뭐죠? ST가 우리가 A 아닌 마이너스 A니까 그냥 상수죠, 상수. 그죠? 상수를 곱해준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해줬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된 덤프 방식이 NRG 방식에서는, 폴라 NRG 방식에서는 코릴레이션 디텍터랑 그냥 똑같죠? 맞습니까? ST 자체가 그냥 상수 A 아니면 마이너스 A니까 요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판별할 때 A배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거 똑같잖아요. 결과는. 그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리시버하고 요 인테그레이션 덤프 방식이 폴라 NRG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코릴레이션 리시버는 뭐랑 똑같죠? 매치드 필터랑 똑같죠? 매치드 필터 방식이랑 똑같죠? 매치드 필터 방식이랑 똑같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뭐가 된다는 거죠? SNR을 최대화하는 관점에서 옵티멀하다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SNR을 최대화시키는 관점에서 요 인테그레이드 덤프 방식이 매치드 필터랑 똑같은 놈이니까 결국엔 SNR을 최대화시키는 관점에서는 최적 수신기가 맞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임의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간단한 송신 시그널을 보낼 때는 우리가 매치드 필터하고 요 인테그레이드 덤프 방식이 그냥 동일하게 되는 거죠. 코릴레이션 리시버 다 동일한 거죠.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옵티멀한 리시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SNR 관점에서 옵티멀인 게 무조건 옵티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SNR 관점에서 옵티멀인 게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옵티멀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옵티멀이냐? 결과적으로 오류 관점에서 에러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관점에서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게 최적이에요. 그죠? 디지털 통신에서는. 맞습니까? 아날로그 통신하고는 다르죠.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오류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웠잖아요. 아날로그 시그널을 복원하는 데 관점이 있으니까죠. 근데 우리는 디지털 통신이니까 0101을 보내는 시그널들을 제대로 오류 없이 디텍션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수신기를 디자인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옵티멀한 리시버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로 프로버빌리티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에러 관점에서 어떤 수신기가 옵티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에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적 수신기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건데요. 그게 매치드 필터랑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했던 SNR 관점에서 최대화한 그 수신기, 그죠? 그 필터의 최저값이 우리가 매치드 필터라는 걸 우리가 유도한 건데, 슈바르트 이니퀄리티에서부터 우리가 확인을 한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에러 프로버빌리티 관점에서도 매치드 필터가 결국에 옵티멀이라는 걸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너럴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보내는 시그널을 놔야겠죠. 그래서 바이너리 시그널을 가정하고요. S1T, 어떤 1이라는 시그널을 보낼 때 S1T, 그 다음에 0을 보낼 때는 S2T를 가정하겠습니다. 0을 보낼 때는 S2T를 가정하고요. 그러면 받아진 시그널을 우리가 RT 시그널이라고 하면 RT는 ST에다가 AWGN을 더한 시그널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AWGN 더해져서 어떤 옵티멀한 필터를 거쳤다. 여기서 HOT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HOT를 우리가 옵티멀한 필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관점에서 옵티멀하다?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관점에서 최적인 그런 어떤 필터를 생각을 하고요. 그 필터의 아웃풋을 우리가 R0T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RO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의 결과를 우리가 AT 플러스 NO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T가 들어가서 필터를 거치고 나온 시그널을 AT라고 놓은 거예요. 그냥 놨고요. 그냥 노테이션이 책에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책에 있는 노테이션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에타에 대해서 크냐 작으냐 심벌을 가지고 샘플링한 이후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i번째 비트의 0인지 1인지를 갖다 판별을 하는 거죠. 보낸 시그널이 0인지 1인지를 판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링하고 나온 시그널 ROT가 결국에 RT 받은 시그널에다가 어떤 옵티멀한 필터를 딱 거쳐서 나온 아웃풋이죠. 그 ROT의 샘플링된 시그널을 우리가 RO라고 할 거고요. RO를 기준으로 해서 RO가 에타보다 크면 1이고 에타보다 작으면 0이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만약에 필터가 아예 없으면 그냥 가장 간단했던 우리가 봤었던 그냥 샘플링에서 판단하는 샘플링 디시전 그런 리시버가 되는 거죠. 얘가 매치드 필터면 매치드 필터 리시버의 아웃풋이 되는 거고, 근데 뭐가 옵티멀이냐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에러 프로버빌리티 관점에서 뭐가 옵티멀이냐라는 것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에러 프로버빌리티 관점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비대로 관점에서 이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ecision variable을 RO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값을 RO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값을 우리가 decision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풋 변수 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 decision variable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decision variable이라는 거 결국에 뭐죠?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 AT의 값에서 샘플링 해준 값이죠.
그래서 R5 값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R5는 우리가 여기서 AT하고 NOT를 갖다 샘플링 해준 거네요. 그래서 그거 샘플링 된 결과를 A하고 우리가 NO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T를 그냥 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A는 1을 보내느냐 0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A1 1을 보냈을 때는 A1 플러스 NO가 될 거고요. (0을) 보냈을 때는 A2 플러스 NO라고 우리가 정의를 새롭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하고 NO는 각각 샘플링 된 값이고요. 그래서 A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AT에다가 요 AT가 요거 아웃풋 값을 AT라고 정의했었죠. AT에다가 TB 값을 넣어준 걸 우리가 A라고 그냥 정의를 할 거고요. 요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A1이 있을 수 있고 A2가 있을 수 있는데 A1은 어떻게 되는 거죠? A1은 S1T를 보내서 요 결국에는 필터 거쳐서 나오는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요건 0에서부터 TB까지 우리가 S1T에다가 S5에다가 결국에는 TB 그리고 타우로 컨볼루션이니까 타우로 바꿔주면 TB-의 타우 D 타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1의 값은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스몰 t 타우인데 여기서 TB 값을 넣어준 거잖아요. TB 값을 넣어줬으니까 T에다가 여기 스몰 t 대신에 라지 TB가 되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시그널을 보냈을 때 우리가 A1 시그널이고요. A2 시그널은 어떻게 주어지죠? A2 시그널은 S2 타우를 기준으로 해서 필터를 거쳐서 스몰 t 타우인데 TB가 들어가서 TB 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이런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NO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주어진 NO는 어떻게 정의돼요? 얘는 NOT에다가 라지 TB 값을 넣어준 거, 이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TB까지 적분해 주는데 코릴레이션 해준 거죠. NT에다가 우리가 컨볼루션 해주면 돼. HO를 컨볼루션 해주니까 TB 타우 D 타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 A1, A2를 보냈을 때, 즉 받아졌을 때 노이즈 대비해 가지고 에러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관찰을 해봐야겠죠. 그거를 하려면 이 A1, A2 값은 뭐예요? 얘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죠. S1, S2가 결정이 되어져 있으면 S1, S2가 결정되면 이 값은 결정돼서 나올 거예요. 필터 값은 랜덤한 게 아니니까, 그죠? 필터는 랜덤하지 않으니까. 뭐만 랜덤한 거죠, 지금? NO가 랜덤합니다. 이 노이즈가 지금 랜덤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랜덤 프로세스 값이니까 요게 랜덤이에요. 그래서 요 랜덤한 거에 우리가 요 랜덤한 건 결국에 뭐가 나오죠? 얘가 가우시언이니까 필터를 거치고 나온 어떤 아웃풋도 뭐가 되죠? 가우시언이 되죠. 지금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요 놈의 평균하고 분산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에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정의하면 우리가 그걸 최적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10분 쉬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